그날 저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척추가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넘어지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저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을 뿐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디서 세게 구르거나 계단에서 발이라도 헛디뎌야 뼈가 부러지는 것 아니냐고.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뼈라는 건 마치 대들보 같아서 웬만한 충격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단단한 나무 같은 건 줄 알았죠. 하지만 제 몸속의 대들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소리 없이 사가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징조는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오태가 안 산다 싶었거든요. 분명 작년까지만 해도 잘 맞던 바지 기장이 질질 끌리기 시작했고 거울 속에 비친 제 등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조금씩 굽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예전엔 가볍게 닿던 찬장 위 칸이 어느새 까치발을 들어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진짜 키가 줄었나 봐. 찬장이 왜 이렇게 높아졌지? 저녁을 먹다 툭 던진 제 말에 남편은 힐끗 저를 보더니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요새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것 같아. 늙어가는 증거지 별거겠어? 남편의 말대로 저도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겠지. 나이살이 빠져서 살이 처지는 거겠지. 동창회에 나가도 친구들 열에 8분.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예전 같지 않다. 아우성이었으니까요. 60 중반이면 다들 겪는 노화의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병인 줄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했습니다. 창가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거실에선 남편이 켜둔 뉴스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죠. 잠에서 깨어 기지개를 한번 켜고 늘 하던 대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윽! 비명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무너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얇은 과자가 안에서 바스라지는 것 같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생소하고 불쾌한 감각이 허리끝에서 머리끝까지 소름 끼치게 퍼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을 뿐인데 제 허리는 제 통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괜찮아, 잠깐 근육이 놀랐겠지. 밤이 온 걸 거야. 억지로 몸을 가누며 파스를 붙이고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어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해졌습니다. 기침 한 번을 할 때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마다 송곳으로 척추, 마디마디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끙끙 앓는 저를 보던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외투를 챙겼습니다. 안 되겠다. 병원 가보자. 이건 그냥 담이 아닌 것 같아. 남편의 부축을 받아 집을 나서면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부러진 게 뼈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60평생 쌓아온 일상이, 내가 믿어왔던 내 몸의 견고함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학병원 대기실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겁처럼 길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고 휠체어를 탄 노인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최근 몇 달간의 제 삶을 천천히 복기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을 검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가장 먼저 외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울까봐, 혹시라도 빗길에 발을 헛디딜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맛집을 가자고 해도 경사진 언덕길이나 계단이 많다는 소문이 들리면 가지 않았습니다. 즐거움보다 안전이 우선이 된 삶.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겁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주 민준이와의 기억입니다. 예전 같으면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오는 민준이를 번쩍 안아 올려 뺨을 비비고 온 집안을 뛰어다녔을 텐데 언제부턴가 민준이가 달려오면 저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작동했습니다. 민준아, 천천히 와. 할머니한테 조심조심. 할머니 허리 아파. 반가움보다 두려움이 앞선 말투. 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면서도 제 손은 아이를 안아주기보다 제 허리를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외식하러 식당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자에 팔걸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나 일어설 때 온전히 제 다리 힘만으로는 불안했으니까요. 마트에 가서도 카트를 잡는 이유는 짐을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카트를 지팡이 삼아 내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늘 난간을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올까봐 겁이나 한쪽으로 비껴서서 한 계단 내려가고 수만 번 고르고 다시 한 계단 내려가는 시기였죠.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도 혹시라도 어둠 속에서 발바닥에 무언가 걸릴까봐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불 좀 켜줘. 화장실 좀 다녀오게. 저는 이미 골절이 되기 전부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예비 환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나 봅니다. 내 안의 기둥들이 모래성처럼 약해져 있다는 것을요. 병원에 가기 며칠 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 바닥에는 누군가 씻고 나간 뒤 흘린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물자국이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왼쪽 발바닥이 미끄러운 바닥면을 타고 쭉 미끄러졌습니다. 몸의 중심이 뒤로 쏠리며 중심을 잡으려 허공에 손을 휘저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쿵! 정말 별거 아니었습니다. 소리만 컸을 뿐 젊었을 때라면 무한함에 엉덩이를 툭툭 털고 아이고 깜짝이야 한마디 하고 일어났을 그런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몇 번은 겪어봤을 흔한 미끄러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엉덩이가 얼얼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면서 갈비뼈 아래쪽부터 등까지 전기가 흐르듯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허리 안쪽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청이었습니다. 뚝!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 아니, 속이 텅 빈 도자기 인형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붕괴감이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피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뼈가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 안에서 아주 소중한 무언가가 끝내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요. 여보. 안방에서 쉬고 있던 남편이 제 비명 섞인 부름에 달려왔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겨우 저를 부축해 침대까지 옮기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텐데 제게는 그 거리가 마라톤보다 더 멀고 험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며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서글픈 예감을 말입니다. 마침내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띄워진 제 엑스레이와 MRI 사진을 펜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추 1번 뼈가 위아래로 꽉 눌려 있습니다. 압박골절입니다.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골절이요? 선생님, 저는 어디서 구르거나 심하게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살짝 주저앉았을 뿐인데요. 의사는 제 말을 예상했다는 듯 뼈의 밀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골밀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환자분, 뼈 속을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뼈는 촘촘한 그물망처럼 생겼는데 환자분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 같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3.0을 넘었어요. 아주 심한 골다공증입니다. 그렇게 심한가요? 전 평생 우유도 잘 마시고 멸치도 많이 먹었는데요. 나이가 들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뼈에서 칼슘이 급격히 빠져나갑니다. 이 정도 수치면 기침만 심하게 해도 혹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기만 해도 뼈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골절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던 뼈가 아주 작은 신호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이번엔 허리지만 다음번에 넘어지면 고관절입니다. 만약 고관절이 부러지면 고령층은 합병증 때문에 수술도 힘들고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걷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이 제 가슴 위로 거대한 바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쌩쌩 지나가는 차들, 바삐 걷는 사람들. 저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모험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퇴원해서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모든 가구와 물건들이 저를 공격할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 깔린 보드라운 러그는 발가락이 걸려 넘어지게 할 함정 같았고, 방과 방 사이의 낮은 문턱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욕실의 매끄러운 타일은 언제든 저를 다시 넘어뜨릴 빙판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 러그 당장 치우자.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다 깔아줘. 남편은 군소리 없이 제 말에 따랐습니다. 화장실 벽에는 튼튼한 스테인리스 손잡이가 박혔고 침대 밑에는 밤에 발을 내디딜 때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집은 점점 생활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요새가 되어갔습니다. 친구들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도 하나둘 피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번에 설악산 단풍이 기가 막히게 들었대. 우리 같이 가서 도토리묵도 먹고 구경도 하고 오자. 예전 같으면 제일 먼저 옷장을 뒤졌을 텐데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다음에 갈게. 산길이 얼마나 가파를지, 화장실 바닥은 얼마나 미끄러울지, 걱정하는 제 모습이 구차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절 걱정해서 부축해주는 것도, 저 때문에 속도가 늦춰지는 것도 상상만으로도 짐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성벽을 쌓고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의 골절이었습니다. 뼈는 시간이 지나면 붙는다지만 한번 꺾여버린 제 자신감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딸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날씨 진짜 좋아. 우리 놀이터 가자, 응?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글라스를 챙겨 들고 나섰을 텐데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할머니는 오늘 좀 누워 있어야 해. 엄마랑 다녀와. 실망해서 돌아선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방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못 나가고 바람이 불면 날이 차서 못 나가고 넘어지면 끝이라는 공포가 제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함은 거꾸로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골절을 핑계로 하루 종일 누워만 지낸 탓에 다리 근육은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부러진 건 뼈지, 내 인생이 아니잖아. 그날 마침 놀러온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 빨리 와. 저기 꽃 폈어. 아이의 앞선 발걸음을 보며 저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갈 거야. 한 발짝, 한 발짝 바닥을 확인하면서 그래도 민준이 옆에 끝까지 있을게. 아이는 제 속도에 맞춰 걸음을 늦춰주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에 걸쳐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 얼굴을 간지럽히는 바람, 그리고 내 손을 잡은 아이의 따뜻한 온기. 그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허리는 예전처럼 꼿꼿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골다공증 약을 챙겨 먹고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짜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햇볕을 쬐며 걷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는 날엔 조심하고 무거운 짐은 남편에게 양보합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뛰거나 거칠게 몸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제 삶이 제약투성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조심스러움은 비겁함이 아니라 제 삶에 대한 깊은 예우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부러지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습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중심을 잡고 천천히 숨을 쉽니다. 비록 속은 좀 비어 있고 겉은 굽었을지언정 저는 여전히 제 발로 대지를 딛고 서 있습니다. 오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저만의 속도로 무너지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기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른 이들의 삶의 기록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